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 초마다 신경세포가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는지조차 짐작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비싼 약이나 바다 건너온 정체불명의 영양제를 광고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주방 천장에 놓여 있거나 동네 마트에서 아주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겁니다. 단 5가지의 말린 과일, 그리고 하나의 보너스 식품.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그 어떤 알약도 주지 못할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5번째 식품은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티베트의 치유사들과 함께 일하며 그 효능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조차도 믿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3가지 다른 과학적 문헌을 통해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나서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장 가치 있는 정보는 마지막에 남겨두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빅토르 노비코프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현대의학과 동양의 전통 치유법이 만나는 교차점을 연구해 왔어요. 티베트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원의 의사들과 함께 일했고 영양과 장수에 관한 오래된 문헌들을 분석했죠. 그 과정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수많은 음식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학 연구실에서 그 효능을 증명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현대 과학이 고대의 지혜를 뒤늦게 쫓아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모아온 이야기들을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아주 쉽고 편안한 언어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6가지 식품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뇌에 작용합니다. 어떤 것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어떤 것은 신경 자극의 전달을 매끄럽게 해주며 또 어떤 것은 혈관에 영양을 공급하죠. 4번째 식품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뇌 조직에 직접 작용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채널을 돌리거나 다른 인터넷 창을 띄워두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 그대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 주의력,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능력 말이죠. 솔직히 이런 능력은 그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하잖아요. 특히 뇌의 노화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45세 이후라면 우리가 뇌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아마도 과소평가하고 계실 첫 번째 식품부터 시작해 볼까요? 웬만한 집에는 다 있는 흔한 식재료입니다. 아침 식사로 먹기도 하고 달콤한 과일 음료나 빵을 구울 때 넣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안에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진짜 신경보호 물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푸른, 그러니까 말린 자두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소화가 안 될 때 할머니가 챙겨주시던 그 평범한 말린 자두에는 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물질들이 무기고처럼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은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아주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이 성분이 어떤 일을 하냐고요? 여러분의 신경세포가 아주 얇고 연약한 세포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세포들은 이른바 활성산소라는 불청객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나쁜 공기, 흡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생겨나는 아주 공격적인 분자들이죠. 녹이 쇠를 갉아먹듯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말 그대로 산화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뇌가 늙어가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이 생기고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기억력이 떨어지는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퀘르세틴이 바로 이 녹이 쓰는 과정을 가로막아줍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신경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뇌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돌아가면 신경세포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되고 여러분은 머리가 맑아지며 무언가를 빨리 기억해내고
명확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미토콘드리아가 병들면 사람 이름이 가물가물해지고 통 집중을 못하게 되죠. 아침에 무거운 머리로 일어나고 점심때쯤이면 이미 생각할 힘조차 바닥나버리고요. 하지만 퀘르세틴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린 자두에는 비타민 B군, 특히 B6과 엽산으로 불리는 B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들은 신경계를 짓는 벽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거든요. 비타민 B군이 모자라면 뇌는 마치 절반의 힘으로만 억지로 돌아가는 기계와 같습니다. 늘 피곤하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고 자꾸 깜빡깜빡 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이 비타민들이 숨은 결핍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평범한 말린 자두 한 줌만으로도 이 부족함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린 자두에 들어있는 천연 포도당과 과당 역시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아시다시피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먹성이 좋은 장기입니다. 무게는 고작 1.5kg 정도지만 우리 몸이 쓰는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삼켜버리니까요. 뇌의 주된 연료는 포도당인데 초콜릿바를 먹었을 때처럼 혈당을 롤러코스터 태우는 그런 포도당이 아닙니다. 말린 자두에는 에너지를 아주 천천히 풀어놓는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덕분에 감정이 널뛰거나 기운이 뚝 떨어지는 일 없이 몇 시간 동안 뇌에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말린 자두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물질은 신경세포에 직접 작용할 뿐만 아니라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까지 돌봐줍니다. 동맥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으면 혈액이 신경조직으로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뇌가 산소와 영양분을 듬뿍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혈관이 막히면 어지럼증, 이명, 기억력 감퇴, 한밤중에 깨어나는 증상, 아침에 찌뿌둥한 기분 같은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말린 자두를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혈압약처럼 단번에 떨어뜨리지는 못해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말이죠. 이 말린 과일에 듬뿍 들어있는 칼륨은 불필요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혈관이 받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혈압이 차분하게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안정적인 혈압은 곧 뇌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혈압이 널뛰는 현상, 특히 고혈압성 위기는 두개골 안의 미세한 혈관들에 말 그대로 상처를 내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고 이것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우리의 인지 기능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점을 누리려면 말린 자두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하루에 5개에서 8개 정도만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아무래도 칼로리가 있고 가벼운 배변 유도 효과도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아침이나 오전입니다. 그냥 씹어 드셔도 좋고 오트밀이나 그릭 요거트, 샐러드에 곁들여도 훌륭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말린 자두 7개를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불려두었다가 한 줌의 견과류와 함께 먹습니다. 저만의 두뇌를 위한 아침 식사인 셈인데 이 습관을 벌써 수년째 지켜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이가 되도록 제가 40대 때 가졌던 그 맑은 머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참 끈질긴 우연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대로 된 말린 자두를 고르는 방법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마트 진열대에 놓인 제품들의 상당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건강한 자두가 아닙니다. 진짜 몸에 좋은 말린 자두는 광택이 없고 표면에 살짝 주름이 져 있으며 짙은 갈색이나 거의 검은색을 띠어야 해요. 만약 구두약이라도 칠한 것처럼 반짝거리는 말린 자두를 보신다면 그냥 지나치세요. 그 윤기는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려고 글리세린이나 식물성 기름으로 코팅을 했다는 뜻이니까요. 때로는 훈제 향을 입히거나 방부제를 듬뿍 넣기도 합니다. 그런 제품에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화학물질만 가득할 뿐입니다. 진짜 말린 자두는 말 그대로 수분을 날린 자두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도 아주 소박하고 꾸밈없이 그냥 말린 과일 그 자체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해요. 맛은 달콤하면서도
기분 좋은 산미가 살짝 돌아야 하고 질감은 부드럽되 끈적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씨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개 가공을 덜 거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에 씻어내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물에 담가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모를 가공 잔여물도 씻겨 나가고 과육도 훨씬 부드러워지니까요. 주의하실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됩니다. 평소 장이 예민해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섭취량을 줄이거나 피하시는 게 좋고요. 쓸개 쪽에 문제가 있거나 췌장염이 심해진 상태라면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식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야기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건포도입니다. 말린 자두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친숙한 나머지 우리가 그 진짜 가치를 잊고 지냈던 식재료죠. 빵을 구울 때 넣거나 죽에 얹어 먹기도 하고 가끔 샐러드에 한 줌 툭 던져 넣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건포도는 동네 마트에서 푼돈으로 살 수 있는 신경계를 위한 가장 강력한 지원군 중 하나입니다. 건포도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은 평소에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는 어떤 원소에 있어요. 바로 붕소입니다. 네, 맞아요. 학창시절 화학 시간에 비금속 원소 중 하나라고 스치듯 배웠던 바로 그 붕소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붕소는 아주 미미한 양만으로도 우리 뇌가 작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여러 연구센터에서 진행된 실험들에 따르면 우리 몸에 붕소가 충분할 때 집중력, 반응 속도, 신체 협응력, 그리고 단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붕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산만해지고 새로운 정보를 잘 외우지 못하며 의사결정 속도도 느려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식품들 중에서 건포도가 바로 이 붕소를 공급해주는 최고의 식재료 중 하나라는 겁니다. 붕소는 뇌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여해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더 빠르고 명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십억 개의 전선이 얽혀 있는 거대한 전기 회로를 상상해 보세요. 전선 상태가 좋으면 신호가 즉각적으로 전달되고 전구에 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어딘가 배선이 꼬여 있으면 불빛이 깜빡거리고 반응이 한 박자 늦어지죠. 우리의 신경계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붕소는 이 복잡한 배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베테랑 전기 기술자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붕소는 건포도가 가진 장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건포도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데 칼륨은 심장과 뇌를 위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내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며 신경세포가 제 할 일을 다 하도록 돕죠. 칼륨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고 근육에 힘이 빠지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감정이 요동치게 됩니다. 이 모든 증상은 뇌의 기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뇌와 심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호흡을 맞추는 사이니까요. 한쪽이 병들면 다른 한쪽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포도에 숨겨진 또 다른 놀라운 성분은 바로 천연 멜라토닌입니다. 네, 요즘 약국에서 알약 형태로 많이들 사드시는 그 수면 호르몬 맞습니다. 짙은 색의 포도, 그러니까 짙은 색을 띠는 건포도에는 비록 적은 양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녁에 짙은 색 건포도를 한 줌 정도 드시면 우리 몸이 수면 모드로 부드럽게 전환되도록 돕고 잠에 더 쉽게 빠져들게 하며 수면의 깊이와 회복력을 끌어올려 준다는 뜻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과장 하나 보태지 않고 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갔을 때 뇌에서는 이른바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청소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벌어집니다. 신경 조직에 덕지덕지 쌓여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바로 그 찌꺼기들 말이죠.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건포도는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수면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힘을 보탭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비타민 B군인 B6, B12, 엽산이 더해지고
뇌 조직에 산소를 배달하는데 필수적인 철분,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천연 항산화제인 폴리페놀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 화려한 성분 목록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대체 왜 건포도가 아직까지도 그저 빵에 들어가는 달달한 고명 정도로만 취급받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사실 건포도는 마음의 평온, 맑은 정신, 그리고 푹 자는 잠을 위해 설계된 작고 완벽한 천연 캡슐입니다. 그럼 어떤 건포도를 골라야 할까요? 여기서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색이 짙을수록 좋습니다. 짙은 품종의 포도로 만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건포도일수록 항산화제, 멜라토닌, 폴리페놀이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색이 옅은 건포도, 특히 속이 비칠 정도로 샛노란 빛을 띠는 제품들은 10중8구 이산화황가스로 화학 처리를 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영양적 가치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좋은 건포도는 부드러우면서도 끈적이지 않아야 하고 너무 번지르르하게 빛나기보다는 표면에 옅고 자연스러운 분가루 같은 게 살짝 묻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유리구슬처럼 반짝거리고 크기마저 잘 어쨌듯 똑같은 건포도를 보신다면 상품성을 높이려고 기름이나 글리세린을 발랐다는 증거이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어내세요. 깨끗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두시면 더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남은 불순물이나 먼지, 혹시 모를 잔류농약까지 씻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물에 불린 건포도는 식감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그 본연의 맛이 온전히 피어납니다.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아주 작은 한 줌, 약 3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칼로리 걱정 없이 뇌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건포도는 열량이 꽤 높은 편이라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늦게나 초저녁쯤입니다. 건포도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이 가장 부드럽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저녁 식사 후 먹는 달콤한 디저트 대신 30지의 짙은 색 건포도와 아몬드 한 줌을 드시라고 자주 권합니다. 맛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뇌와 수면을 동시에 챙기는 완벽한 비결이 되니까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말린 자두떼와 마찬가지로 제2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포도를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고 섭취량을 아주 엄격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비만이 있으신 분들도 양을 신경 쓰셔야 하고 포도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어요. 3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건포도를 통째로 주시면 안 됩니다. 자칫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 반드시 잘게 다지거나 음식에 섞어서 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식품, 말린 자두와 건포도에 대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챙겨 드셔도 내가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4명의 주인공이 더 남아있고 저마다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슬쩍 힌트를 드렸던 그 식품은 그 효과가 너무나 강력해서 50세가 넘은 분들이라면 모르면 손해일 정도죠. 하지만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해요. 동양,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열매 혹은 태양의 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명한 주황빛 열매를 매일 챙겨 먹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맑은 정신과 활기찬 기운을 잃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저 역시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험준한 산악마을에 사는 어르신들로부터 그들만의 또렷한 기억력 비결이 매일 챙겨 먹는 한 줌의 이 달콤한 말린 과일에 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말린 살구 이야기입니다. 말린 살구는 씨를 빼고 건조시킨 살구를 말하죠. 뇌에 이로운 성분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농축되어 있는지 정말이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살구가 마르면서 수분은 날아가지만 몸에 좋은 성분들은 그 안에 아주 진하게 압축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말린 살구 몇 알만 먹어도 싱싱한 살구 한 바구니를 먹은 것과 맞먹는 미네랄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말린 살구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성분은 칼륨입니다. 여기서 수치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말린 살구 100그에는 무려
1,700mg에 달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식재료를 통틀어 단연 신기록에 가까운 수치죠. 칼륨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고작 350mg 정도니까 말린 살구에는 무려 5배나 더 많은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칼륨은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에 직접 뛰어드는 일꾼입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서 신경세포가 이웃세포에게 신호를 보낼 때마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칼륨과 나트륨 이온이 동원됩니다. 칼륨이 턱없이 부족해지면 신호 전달이 덤떠지고 자꾸만 멍해지고 기운이 빠지며 생각의 속도도 느려지게 되죠. 그러니 말린 살구는 말 그대로 신경 자극을 위한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은 시작에 불과해요. 말린 살구에는 마그네슘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평온함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미네랄이죠. 신경계의 작동을 조율하고 불안감을 잠재우며 스트레스를 이겨내게 돕고 잠의 질을 한껏 끌어올려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대 도시인들 대부분이 만성적인 마그네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진료실 문을 두드리며 호소하는 증상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별일 아닌데 짜증이 솟구치고 밤에는 잠을 못 이루며 도무지 집중이 안 되고 자다가 쥐가 나고 푹 쉬어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그런 증상들 말입니다. 하루에 말린 살구삼 5알 정도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이 부족함을 채우는데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입니다. 말린 살구가 저토록 쨍한 주황빛을 띠는 이유도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베타카로틴은 신경세포가 산화되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항산화 방패입니다. 게다가 혈관의 건강, 그 중에서도 뇌 조직 구석구석에 뻗어있는 미세한 모세혈관들을 아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이 모세혈관들이야말로 뇌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는 생명선이거든요. 이 생명선이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뇌는 시계 톱니바퀴처럼 오차없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이 혈관들이 경들기 시작하면 방에 들어왔다가 내가 여기 왜 들어왔더라 하고 멍해지거나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 얄미운 기억 상실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말린 살구에는 비타민 E도 가득합니다. 신경계를 위한 최고의 젊음의 비타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비타민 E는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지방질막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신경세포의 외투 역할을 하는 이 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은 아주 쉽게 산화되잖아요. 따약볕에 내놓은 식용유가 시간이 지나면 산패해서 쩐내가 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E가 바로 이 신경세포의 외투가 산패하는 것을 막아주어 세포막이 늘 부드럽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오랜 기간 진행된 관찰 연구들에 따르면 식단을 통해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기억력 감퇴를 훨씬 덜 겪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린 살구의 또 다른 핵심 성분은 철분입니다. 피 속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미네랄이죠. 우리 뇌가 몸에 들어오는 전체 산소의 약 20%를 쓴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철분이 모자라면 빈혈이 찾아옵니다. 늘 피곤에 시달리고 머리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지죠. 5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그토록 자주 호소하시는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한 그 답답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말린 살구는 이 부족한 철분을 아주 부드럽게 채워주는데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럼 말린 살구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저는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만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워낙 달콤해서 자칫하면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혈당이 뛸 수 있거든요. 가장 완벽한 짝꿍은 바로 호두입니다. 비율은 1대1이 적당해요. 말린 살구 하나를 베어 물고 호두 한 조각을 곁들여 씹는 식이죠. 왜 하필 이 조합일까요? 호두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이 듬뿍 들어있는데 이것이 말린 살구의 미네랄, 비타민과 만나면 뇌를 위해 그야말로 환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라다크 지역의 한 나이 지긋한 치유사 할머니가 제게 알려주신 제가 가장 아끼는 비법 중 하나이기도 해요. 말린 살구, 호두, 그리고 꿀을 같은 비율로 섞어 믹서에 갈아줍니다.
이걸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티스푼씩 떠먹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 혼합물을 아침을 깨우는 지혜의 버터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의사인 저 역시 이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대부분 집중력이 맑아지고 하루 종일 감정의 기복 없이 평온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말린 살구를 고를 때는 뭘 봐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그 쨍하고 예쁜 주황색 말린 살구의 상당수는 안타깝게도 이산화황가스로 처리한 결과물입니다. 고운 색을 유지하고 벌레가 꼬이는 걸 막기 위해 이산화황을 쓰는 건데 아주 적은 양은 식품 규정상 허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살구를 매일같이 많이 드시게 되면 몸에 조금씩 쌓이게 되고 특히 알레르기가 있거나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품질 좋은 말린 살구는 겉모습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색이 짙고 칙칙한 갈색빛 도는 주황색이거나 때로는 아예 거무튀튀한 색을 띠기도 하죠. 모양도 울퉁불퉁 제멋대로고 광택 없이 퍼석퍼석해 보입니다. 겉보기엔 영 안 끌릴 수도 있지만 이런 살구야말로 화학물질의 도움 없이 태양빛 아래서 자연스럽게 말린 진짜 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귀한 성분들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건 바로 이런 녀석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보기 좋은 말린 살구가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른 말린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에 헹구거나 10분에서 15분 정도 물에 불려두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말린 살구를 드실 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위장이나 장애 질환이 심해진 상태라면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혈압이 낮은 편이시라면 너무 욕심내서 많이 드시지 마세요. 칼륨이 다량 들어오면 혈압을 더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면 이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고 스스로의 건강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뜻일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댓글에 기억할게요 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딱 그 한 단어면 됩니다. 뇌 건강과 기억력이라는 주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게 알려주는 신호가 될 테니까요. 그 신호를 보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옛 지혜가 담긴 장수의 비결이나 머리를 맑게 해주는 식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하건대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제가 정말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녀석입니다. 뇌에 미치는 효과가 어찌나 강력한지 심지어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였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5번째 식품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저렴하고 흔한 민간요법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진짜 놀라운 발견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보죠. 자, 4번째 식품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에 얽힌 역사는 신기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소름 돋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한밤중에 전투기를 몰고 나가려면 조종사들에게 엄청나게 예민한 시력과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이 필요했거든요. 바로 그때 군 당국은 조종사들의 식단에 블루베리 잼을 추가했습니다. 야간 비행을 나서는 조종사들은 출격 전에 무조건 이 잼을 일정량 먹어야만 했죠.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영국 조종사들의 이 비밀 무기에 대한 정보가 꽤 오랜 시간 동안 1급 기밀로 붙여졌을 정도니까요. 조종사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훨씬 더 잘 보았고 목표물에 더 빠르게 반응했으며 조준경을 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훗날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밝혀냈어요. 블루베리 속에는 시력뿐만 아니라 뇌에 직접 작용하는 아주 특별한 물질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블루베리가 그토록 깊고 짙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푸른빛을 띠게 만드는 바로 그 색소 말이에요.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화합물 중에서도
그 힘이 독보적으로 강한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물입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다른 수많은 식물성 성분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혈관 장벽은 혈관 시스템과 뇌 사이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일종의 방어벽입니다. 신경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물질을 깐깐하게 걸러내서 아주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판정된 것들만 들여보내주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을 먹어도 뇌에서는 도통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철벽 같은 장벽을 뚫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해냅니다. 뇌조직 깊숙한 곳까지 직접 침투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죠. 뇌로 들어간 안토시아닌은 과연 무슨 일을 할까요? 첫째, 신경 조직 한가운데서 활성산소를 즉각적으로 무력화시켜 신경세포가 산화되어 망가지는 것을 막아냅니다. 둘째, 세포에 산소를 배달하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의 혈액순환을 눈에 띄게 개선해줍니다. 셋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다시 말해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을 매끄럽게 만든다는 뜻인데, 이는 곧 기억력이 좋아지고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며 새로운 정보를 쏙쏙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능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2010년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볼까요?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어르신들에게 매일 블루베리를 드시게 했습니다. 12주가 지나자 실험 참가자들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이 결과는 MRI 촬영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뇌 사진을 찍어보니 기억과 주의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후 영국과 호주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이 이어졌고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블루베리가 뇌를 위해 일한다는 건 이제 동네 어르신들의 입소문이 아니라 과학이 도장을 쾅 찍어준 명백한 사실이 된 겁니다. 안토시아닌 말고도 블루베리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경 발생, 즉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태어나는 과정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의학계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현대의 연구들이 이 오랜 믿음을 완전히 깨부쫒습니다. 기억과 학습을 책임지는 뇌의 핵심 구역인 해마에서는 우리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신경세포가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블루베리가 이 놀라운 탄생의 과정을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것도 확인되었죠. 게다가 블루베리는 동기부여, 즐거움, 그리고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의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도 큰 몫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이것부터 머릿속에 꼭 새겨두세요. 불에 끓인 블루베리는 몸에 좋은 활성 물질을 대부분 잃어버립니다. 안토시아닌은 뜨거운 열에 아주 취약해서 쉽게 파괴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먹는 전통적인 방식의 블루베리 잼은 참 안타깝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주지 못합니다. 그저 입이 즐거운 달콤한 디저트일 뿐 뇌를 위한 치유의 음식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뇌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제철에 따서 싱싱한 블루베리거나 유익한 성분을 고스란히 얼려둔 냉동 블루베리 아니면 말린 블루베리입니다. 특히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린 블루베리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말린 블루베리라면 하루에 30, 50기 정도,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라면 100기 정도를 추천합니다. 머리가 가장 팽팽하게 돌아가야 하는 아침이나 오전 시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말린 블루베리는 그냥 꼭꼭 씹어 드셔도 좋고 오트밀이나 그릭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훌륭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살짝 녹여서 꿀을 약간 곁들이거나 그냥 차갑게 드셔도 맛있고요. 특히 캐피어나 플레인 요거트 같은 발효유와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과 강력한 항산화제가 한데 어우러진 완벽한 음료가 탄생하는 셈이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말린 블루베리를 사실 때는 정말 두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품질이 뛰어난 말린 블루베리는 크기가 작고 쪼글쪼글하며 짙은 색의 광택이 없고 특유의 새콤한 맛이 납니다. 표면에 뽀얀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잡지 화보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알맹이가 큼직하고 모양이 똑바르며 반질반질 윤기가 나면서 맛까지 달달하다면 10중 8구 설탕물에 절여서 말렸거나 심지어 색소까지 입힌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제품의 내를 위한 혜택을 기대하긴 어렵죠. 냉동 블루베리를 고르실 때도 믿을 만한 마트에서 나달로 흩어져 있는 걸 고르세요. 봉지 안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뭉쳐 있다면 그건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는 증거이니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너무 잘 굳는 체질을 가지신 분들도 조심해서 드셔야 하고요. 특히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4가지 식품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말린 자두, 건포도, 말린 살구, 그리고 블루베리. 넷 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뇌에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는 녀석들이죠. 이 4가지만 식단에 꾸준히 올려두어도 잠자리가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머리가 얼마나 맑아지는지, 무언가에 집중하는 힘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그리고 하루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주인공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마주 앉은 진짜 이유이기도 하죠. 대망의 5번째 식품. 가장 놀라운 반전을 선사할 바로 그 녀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자라고 동전 몇 점이면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하지만 항산화 물질의 농도로만 따지면 마트에서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저 바다 건너의 화려한 슈퍼푸드들을 까마득히 뒤로 밀어내버리는 괴물 같은 녀석이죠. 이제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릴 텐데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늘 보던 아주 흔한 열매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이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절정에 다다랐네요. 제가 영상 맨 처음부터 뜸을 들였던 바로 그 식품입니다. 첫인사 때 5번째 식품이 여러분을 제일 깜짝 놀라게 할 거다라고 했던 제 말 기억하시죠?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바로 블랙 초크베리, 즉 아로니아에 대한 겁니다. 네, 맞아요. 시골집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열려 있고 가을이면 할머니들이 따다가 설탕에 버무려 겨울나기용으로 쟁여두시던 바로 그 수수하고 까만 열매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우리 대부분이 이 열매의 가치를 수십 배는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건강식품 매장에 가보면 구기자니, 아싸이베리니, 브라질에서 물 건너왔다는 온갖 화려한 슈퍼푸드들이 넘쳐납니다. 마치 젊음을 되돌려주는 불로초인 양 광고를 하면서 조그만 봉지 하나에 수만 원씩 턱턱 받아내죠.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 비싼 수입산 기적의 열매들을 사 먹는 게 맞을까요? 하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빙긋 웃으며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혹시 아로니아는 드셔보셨나요? 왜냐하면 열매의 가치를 매기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항산화 물질의 함량을 놓고 보면 우리의 수수한 아로니아가 구기자나 아사이베리는 물론이고 지구상에 이름난 거의 모든 슈퍼푸드들을 가볍게 짓눌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식품이 활성산소를 얼마나 잘 잡아먹는지를 측정하는 과학적 지표인 오락수치가 증명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아로니아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베리류를 통틀어 이 부문에서 절대적인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텃밭에서 직접 기를 수도 있고 가을날 동네 시장에서 할머니들께 몇천 원만 쥐어드려도 한 알음 살 수 있는 바로 그 열매가 말입니다. 아로니아가 품고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은 단연 안토시아닌입니다. 앞서 블루베리 이야기를 할 때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바로 그 성분이죠. 그런데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면 아로니아에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아로니아 멜라노카르파라고 부르는 이 열매의 안토시아닌 농도는 블루베리의 무려 2.5배에 달합니다. 제가 블루베리를 설명하며 나열했던 그 모든 놀라운 혜택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세포들 사이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며 기억력을 지켜주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탄생을 응원하는 그 모든 일들. 아로니아 속에서는 이 모든 기적들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규모로 벌어집니다. 하지만 아로니아의 무기가 안토시아닌 하나뿐인 건 아니에요. 오직 뇌와 뇌에 밥을 대주는 혈관을 위해 일하는 온갖 생물학적 활성 물질들이 복합체로 뭉쳐 있거든요. 미세한 모세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다지고 탄력을 불어넣어 혈관이 새는 걸 막아주는 플라보노이드인 루틴도 그중 하나입니다. 뇌에 뻗어있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따라 신경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가 결정되니까요. 모세혈관이 튼튼하면 뇌는 말 그대로 가슴을 쫙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찾아오고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며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집중력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요오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로니아는 열매 속의 요오드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아주 진귀한 식물 중 하나예요. 요오드는 갑상선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소인데 갑상선의 상태는 우리 신경계와 뇌의 컨디션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몸의 신진대사가 군뱅이처럼 느려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며 자꾸만 졸음이 쏟아지고 기억력과 생각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둔해지거든요. 아로니아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의 요오드 수치를 아주 부드럽고 안전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열매 속에 든 비타민들도 마치 한 팀처럼 똘똘 뭉쳐서 일합니다. 비타민 P로 불리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부터 비타민 C, 비타민 B군, 비타민 E까지. 이들이 힘을 합쳐 뇌세포를 지키는 무적의 철갑을 두르는 거죠. 여기에 망간, 철분, 구리, 불소, 몰리브덴 같은 미세 원소들까지 합세합니다. 이 작은 일꾼들 역시 신경계가 돌아가게 만드는 생화학 공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해냅니다. 아로니아를 매일 챙겨 먹었을 때 우리 뇌에 일어나는 변화는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첫째, 뇌세포가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신경보호막이 쳐집니다. 둘째, 뇌혈관의 때를 벗겨내고 벽을 단단하게 만들며 고무줄 같은 탄력을 되찾아주는 진짜배기 혈관 관리가 이루어지죠. 셋째,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기억력과 사고력의 쇠퇴를 늦춰주는 든든한 예방주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을 조율해주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아주 흔하게 퍼져 있는 오해 하나를 시원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아로니아 이야기를 꺼내면 대뜸 이렇게 경계하곤 하십니다. 선생님, 그거 피를 끈적하게 만든다고 하던데요. 이 오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워낙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서 가끔은 의사들조차 이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곤 합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아로니아는 피를 끈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건 열매에 들어있는 비타민 K 때문에 피가 굳는 성질이 아주 살짝 높아진다는 사실이 와전된 아주 낡고 오래된 착각일 뿐이에요.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이 효과는 정말 미미한 수준이고 하루에 아로니아를 몇 컵씩 들이부을 때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적당히 섭취할 때는 오히려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풍부한 항산화제와 루틴 덕분에 피가 한결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물 흐르듯 유연해지거든요. 동맥경화가 있거나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는 분들에게 오히려 아로니아를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이 기특한 열매를 겁내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은 물론이고 제가 티베트에서 만났던 동양의 지혜로운 치유사들까지 수많은 민족의 전통의학에서 오랜 세월 아로니아를 약으로 써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안전성은 이미 증명된 셈이니까요. 그럼 우리 뇌를 위해 아로니아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몇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철의 딴 생과를 먹는 겁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 약 50에서 70g 정도를 그냥 입에 털어넣고 씹어 드시는 거예요. 입안이 쩍쩍 마르는 특유의 떫은 맛이 있긴 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효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 두 번째는 말린 아로니아입니다. 몸에 좋은 성분들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린 제품이 좋아요. 하루에 딱 한 큰술씩 그냥 씹어 드셔도 좋고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따뜻한 차로 마셔도 훌륭합니다. 세 번째는 냉동 아로니아입니다. 차갑게 얼리는 과정은 안토시아닌을 거의 파괴하지 않거든요. 한겨울에 얼려둔 열매를 조금씩 꺼내 녹인 다음 오트밀이나 그릭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집에서 직접 짬내를 만들어 먹는 겁니다. 열매를 으깨서 약간의 꿀과 버무린 다음 끓는 물에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죠. 매일 하루 한 큰술씩 이 쫌내를 떠먹으면 그야말로 고농축 항산화 폭탄을 뇌에 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 절대로 불에 올려 잼으로 끓여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펄펄 끓이는 순간 그 귀한 효능들이 대부분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로니아 잼은 그저 빵에 발라먹는 달콤한 간식일 뿐 뇌를 치유하는 약은 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아로니아는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기특한 성질이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하지만 원래 혈압이 낮은 저혈압 환자분들이라면 욕심내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또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위염이 심해졌을 때 혹은 위궤양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혈액 응고장애가 심하거나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섭취하기 전에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랐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뇌를 위한 진짜 선물 같은 5가지 식품들을 꼼꼼히 파헤쳐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약속한 게 하나 더 남아있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 이제 그 보따리를 풀 시간입니다. 맑은 정신과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대망의 6번째 식품, 그것은 바로 단감입니다. 저는 이 과일을 지성을 위한 태양의 명약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빛이 도는 이 눈부신 주황색 열매 속에는 뇌가 제 기능을 100% 발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그야말로 경이로울 정도로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구리입니다. 이 미세 원소는 미엘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보호막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에요. 미엘린은 신경섬유를 겉에서 감싸서 신경 자극이 번개처럼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는 덮개 역할을 합니다. 전기전선을 떠올려 보세요. 저렴 피복이 잘 감싸져 있으면 전기가 빛의 속도로 손실 없이 흐르지만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전기가 새면서 신호가 느려지고 온갖 잡음이 생기잖아요. 미엘린이 바로 우리 신경섬유의 저렴 피복인 셈입니다. 그런데 구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피복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구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정신을 놓고 멍해지거나 행동이 땜떠지고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감에 들어있는 또 다른 중요한 미세 원소는 바로 코발트입니다. 코발트는 비타민 B12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꼭 필요한 녀석인데 비타민 B12는 피를 만들어내고 결국 뇌에 산소를 대주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성분입니다. 코발트와 비타민 B12가 바닥나면 이른바 악성 빈혈이라는 무서운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몸에 기운이 빠지는 건 기본이고 인지 기능이 뚝 떨어져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자꾸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치매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는 신경조직을 짓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우리 뇌의 3분의 1 이상이 인 화합물을 뼈대로 삼는 인지질이라는 특별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밖에서 인을 제때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신경세포를 제대로 유지하고 새롭게 갈아 끼울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앞서 말린 살구를 이야기할 때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베타카로틴 역시 단감에 넘쳐납니다. 여기에 칼륨과 요오드 그리고 혈당을 미친 듯이 치솟게 하지 않으면서 뇌에 부드럽게 에너지를 밀어 넣어주는 천연 당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단감이 뇌의 작동 방식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은 정말 다채롭습니다. 신경의 피복인 미엘린이 만들어지고 고쳐지는 걸 도와주고 산소를 원활하게 실어 나르며 에너지를 흔들림 없이 뿜어내고 혈관이 늘 고무줄처럼 쫀쫀하도록 지켜주며 갑상선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돕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단감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은 이 재료를 가지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빚어냅니다. 단감을 먹고 나면 왠지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평온해지는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과학적인 작용 덕분이죠. 그럼 단감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제철에는 싱싱한 과일 그대로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곶감이나 말린 감으로 드실 때는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해요. 곶감은 싱싱할 때의 건강한 성분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사시사철 언제든 즐기기에 참 좋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곶감을 사다 보면 표면에 하얀 가루가 잔뜩 묻어 있는 걸 보게 되실 텐데 곰팡이나 방부제인 줄 알고 기겁하며 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곶감에 핀 그 하얀 가루는 감이 마르는 과정에서 과육 밖으로 배어나와 눈꽃처럼 결정을 이룬 천연 당분입니다. 그야말로 품질이 뛰어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이 가루는 아주 고운 파우더처럼 건조하고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하며 혀를 대보면 달콤한 맛이 나야 합니다. 만약 가루가 솜털처럼 보송보송하게 뭉쳐 있거나 듬성듬성 피어 있고 쾌쾌한 냄새가 나거나 잿빛이 감돈다면 그건 진짜 곰팡이가 맞으니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단감을 드실 때 지켜야 할 철칙도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감에 들어있는 떫은 맛 성분인 타닌이 위산과 엉겨붙어 위장 안에 돌덩이 같은 덩어리, 이른바 위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단감은 반드시 식사를 마친 뒤에 드시거나 다른 음식에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둘째, 당분이 꽤 높은 편이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철저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셋째, 위나 장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분들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감을 입에 대지 않으시는 게 상책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6가지 놀라운 식품들. 이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완성해 볼까요? 이들이 몸속에서 어떻게 한 팀으로 움직이는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말린 자두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지켜내고 비타민 B군을 퍼나르며 혈관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건포도는 신경계의 붕소를 밥처럼 떠먹여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말린 살구는 칼륨, 마그네슘, 철분이라는 막강한 미네랄 3총사를 투입해 신경신호가 매끄럽게 흐르도록 돕고 몸 전체의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블루베리는 그 굳건한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 뇌 조직 한가운데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기억력을 살려내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길러냅니다. 아로니아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항산화 폭탄을 터뜨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신경세포와 혈관을 철통방어하죠. 그리고 단감은 신경섬유의 피복을 튼튼하게 감싸고 뇌에 산소를 불어넣으며 우리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식품들은 저마다 다른 층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먹었을 때 그토록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병통치약 하나를 꿀꺽 삼키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통해 뇌를 보필하는 아주 정교하고 입체적인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마법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자연의 이치일 뿐이죠. 뇌 역시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편식 없이 다양한 영양분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양분들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챙겨주면 뇌는 아주 맑은 정신과 또렷한 기억력, 번개 같은 반응 속도로 우리에게 고마움을 갚아줍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날카롭고 생기 넘치는 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가장 중요한 당부 하나 드릴게요. 한두 번 먹어보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 마세요. 뇌는 아주 컴뜨고 무거운 장기라서 단 하루나 일주일 만에 뚝딱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아주 적은 양이라도 매일 식탁에 올리고 그 습관을 두세 달만 묵묵히 지켜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잠이 얼마나 달게 쏟아지는지, 나이 들면 당연한 줄 알았던 머릿속의 그 짙은 안개가 어떻게 감쪽같이 걷혔는지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는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형벌은 스스로의 건강을 향한 무관심,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모든 이야기는 오랜 세월 쌓아온 저의 경험과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의사의 공식적인 처방전도 아니고 혼자서 병을 고치라는 자가 치료 설명서도 절대 아닙니다. 만약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매일 챙겨 드시는 약이 있다면, 혹은 당뇨, 위장 질환, 심혈관 문제 등 깊은 병이 있으시다면 식단을 확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저마다의 아주 복잡한 사연을 품고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보약인 음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음식은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강력하고 훌륭한 도구지만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덮어놓고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듯 마주 앉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진료실에서, 켜켜이 쌓인 의학 논문 속에서, 티베트의 고요한 사원에서, 그리고 지혜로운 노장 치유사들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수십 년간 주워 담은 이 귀한 지식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의 대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연로하신 부모님,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오랜 친구들, 그리고 그 맑은 정신과 따뜻한 기억을 오래도록 지켜주고 싶은 모든 분들과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작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지혜들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부디 스스로를 아끼시고 여러분의 뇌를 다정하게 돌보시며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음식은 소박하게, 하지만 그 의미를 새기며 드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도록 티 없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사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르 노비코프였습니다.